올림픽파크 포레오는 2025년 1월이면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딱 한 1년 하고 1, 2개월 남았습니다만, 예,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상가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의 상가는 1단지 쪽과 그리고 2단지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재대로가 있는데요. 한 8개 정도 차선이 되는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1, 2단지 사이에 건너편 쪽이 지금 약간의 상가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한 4층 정도 되는, 예, 조금 오래된, 예, 상가들이 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00세대나 되는 저 많은, 예, 세대가 12,000세대면 그 안에 세대를 구성했을 때 4만에 가까운 이 인구들이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편의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선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건너와서 이렇다 할 만한 커다란 무슨 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약간의 뭐 노래 연습장, 뭐 비뇨기과, 수학학원, 세무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조그만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 멀리 보이고 있는 5호선 상가 보이시나요? 예, 저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도리어 이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특히 5호선 쪽으로, 건너편 쪽으로 보면 이중 일반 주거지와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도리어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5호선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5호선의 둔촌역을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까지도 5호선 상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한번 5호선 둔촌역은 이 지역 주민들이, 예,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준기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기준기 앞쪽에 길게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둔촌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주민생활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도 경찰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예, 대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섹터이고요. 그 옆으로 좀 멀리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5호선, 예, 둔촌역 상가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희 현위치인데 저희가 이제 똑똑똑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앞으로는 둔촌주공 그리고 상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이걸 뚫려서 걸어갈 수 있겠죠? 지금은 막혀 있지만 1년 후면은 이곳은 사라지고, 예, 통로가 들어서고요. 이곳과 함께 바로 상가, 예, 5호선 둔촌역, 예, 상가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요. 이곳입니다. 1단지 쪽에 위치해 있는 주민 문화복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기부 체납을 했겠죠.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게 바로 가장 메인이 될 상가인데요. 지금 다 올라갔어요. 골조까지 올라갔고 중간에 스트리트형으로 들어가는 중간 스트리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대로변 양재대로 쪽으로, 예, 4층까지 올라가 있는 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 밑으로, 예, 낮게 좀 드리워진 상가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예, 중간 스트리트 상가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보이는 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자리니까 조경이 상당히 아름답게 또 펼쳐지겠죠.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1단지의 지금 아파트 동이 바로 보여서 이 모든 곳이 다 지하로 연결이 되고요. 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이 골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조감도는요, 그 유명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감도입니다. 지금 전체 12,000세대 하면은, 예, 우리가 신도시 하나급이죠. 예, 가밀이 16,000세대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 안에 들어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 안에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2022년 12월에 분양을 했을 때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분양을 다 끝내고 이제는, 예, 상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이면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가가 지금부터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잠시,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상가 하면은 그 새로 분양하는 상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특히나 신도시가 새로 형성될 때에는 그 상가가 한 3년 내지 5년은 많이 공동화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 뭐 가장 큰 게 뭐 분당이나 아니면 판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상가 중에 보면은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가가 굉장히 좀 공실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위례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전체 뒤에 있는 그 동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위례에 있는 상가도 굉장히 인구가, 그러니까 주민이 밀집되는, 집중되는 곳은 일부 상가들이 굉장히 잘 되어 형성되어 있고요. 그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로변의 8호선과 연결되는 대로변 상가들이 사실은 동선이 그렇게 뒤에 있는 헬리오시티 주민들과 연결이 되는 동선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예, 여전히 상가는 온라인화가 돼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단지 내 주민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상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는 대단지들은 요즘에는 지상에서의 어떤 동선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원이나 이렇게 단지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동선들이 움직이고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교통수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되는 노선의 경로에 따라서 상가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죠.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층 상가가 가장 메인이고 최고의 상가의 꽃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통로의 상가들이 가장 메인의 상가이고 그 가치가 높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많은 상가들, 뭐 당산 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D마크가 분양이 될 때 그쪽에 그 오피스텔보다는 상가가 훨씬 더 분양이 잘 되었었는데요. 1층에 있는 상가가 평당가가 1억이 당연히 넘었었습니다만 지하로 지하철과 연결되는 상가가 그 반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분양이 잘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동선들이 지하로 움직이면서 지상과 그리고 지금 메인에 있는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내부와 연결되는 동선에 있었던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이 잘 됐었는데요. 상가는 딱 두 곳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호선 상가와 그 다음에 9호선의 3단지 상가, 1단지 5호선 상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메인의 상가가 바로 5호선 상가인데요. 둔촌역, 5호선 둔촌역 상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지금 상가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단지의 분산 상가, 그리고 2단지의 분산 상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9호선의 3단지 쪽에 9호선 상가, 그 다음에 1단지의 그 5호선 상가로 나뉩니다만 전체 한 600실이 넘는 상가 중에 476개 실이 있는 곳이 바로 5호선 상가입니다. 이 5호선 상가 안에서도 대부분 50%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가져가셨고 나머지 그 중에 반이라고 한다면은 한 200실이 살짝 넘는 정도의 상가만이 우리가 조금 분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기에 미분양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가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추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추첨을 11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추첨의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질 텐데요. 제가 그건 잠시 후에 조금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옥석은 바로 동선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층부에서 잠깐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1단지 쪽에 둔촌초등학교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그 인근으로 보면 문화,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같은 공공청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운동시설까지, 주민의 운동시설. 이 동선이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아이를 아침이면 우리가 한번 생활 패턴을 볼까요? 주민들이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맞벌이와 그리고 전업주부의 생활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될까요? 이 동선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계단으로 지하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5호선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지하 1층과 2층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동선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게 9호선과도 지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의 메인이 보이시나요? 요 통로 가운데 5호선과 연결되는 요 통로와 그리고 9호선과 연결되는 통로의 이쪽 보이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이 1단지 쪽인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고 나서 오후쯤 되면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장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로마트가 이 1번 출구 쪽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들어서는 대형마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장을 하나로마트나 GS 리테일 쪽에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인근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간식 같은 것들을 팔게 되는 이렇게 그런 상가들이 포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근의 상가들은 지금 동선을 잘 보셨을 때 대부분이 다 어디 하나 조금 한산할 곳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주로 이 통로 쪽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9호선으로 연결되는 이 통로도 9호선을 또 이용해야 되는 맞벌이들에게는 들어오면서 장을 보게 되죠. 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GS 리테일 쪽으로 해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동선이 또 굉장히 잘 형성될 수 있는 상가의 또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로는 들어서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평면이라 보이시지 않지만 단차가 있습니다. 지금 1단지는 살짝 밑에 운동시설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살짝 올라와 있고요. 상가는 지하와 연결되느라고 살짝 아래로 하단으로 들어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그 4층 정도가 거의 1단지의 그 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도 죽어있는 상가가 아니라 대부분 병원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클리닉 위주로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따로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아리 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지금 어떤 빌라촌이나 2종 일반 주거지거나, 그리고 이 건너편으로는 양재대로라고 굉장히 대형 도로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나눌 때 크게 지역이 분단되는 것처럼 나뉘는 것들의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12차선 이상의 대형 도로, 그 다음에 뭐 하천, 그리고 뭐 산, 대형 공원, 이런 것들이 중간에 포진되어 있을 때는 크게 지역이 나뉘는 현상이, 단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양재대로 편으로는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나 시설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12,000세대 이상이겠죠? 지역 주거. 한 사람이 한 세대가 그러니까 한겨울실의 지역 주민까지 하면 보통 3만 세대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재대로 쪽으로는 지금 대형 커다란 도로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 5호선 상가로 모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9호선 쪽에서도 보시지만 9호선의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9호선에 있는 상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상가는 아니고 대형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지역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나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큰 또 대로변이기도 하거든요. 강동대로.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한국 최대와 함께. 그래서 그쪽에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하철을 이용한, 그리고 지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울 때 따뜻하게 지하로, 그 다음에 더울 때도 떼약볕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그리고 차로도 다 지하 주차장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메인 상가로 모일 수밖에 없는 항아리 상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5호선 상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5호선 상가가 앞으로 짭짤하게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연금 못지 않은 탄탄한 상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곳을 와서 제가 좀 봤는데, 여러 가지 동선이나 봤을 때도 이 5호선 상가는 굉장히 이 단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가는 모두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직객 어떤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5호선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9호선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럴 때 5호선에 들어와서 나갈 때겠죠. 귀가할 때
단지 내에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을 들린 다음에 그리고 귀가를 하게 되는 동선이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외부의 5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도 이 상가는 메인으로 쓰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전체 이 단지에 비해서 너무 상가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 너무 작아요. 저 정도 규모는 제가 볼 때 한 5,000세대 정도에 들어가면 딱 적당한 지금 크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00세대에 지금 이 상층부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지금 뭐 대형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학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없어요. 바로 저 5호선 역 쪽의 상가가 유일한데 그것도 보셨지만 4층짜리 2동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 상가 호실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76개의 호실인데요. 476개 호실도 진짜 많지가 않네요. 그 중에 또 조합원들께서 한 반 정도 50%를 미리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한 230개 호실 정도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곳은 항아리 상권이기도 하고 상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공실 걱정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공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이 평당 지금 월세를 환산했을 때 평당 한 3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평이면은 3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 상가 들어와야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둔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의례초등학교나 학교만 해도 몇 개입니까? 뭐 중고등학교가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병원일 텐데요. 소아과나 치과 뭐 이런 병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클리닉 센터가 또 이곳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5호선 상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주로 3, 4층에 포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약국이나 기타 등등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변 시설 살펴보고 상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경쟁력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날 딱 하루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추첨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제가 집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곳 되면은 복권 당첨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